안녕하세요. 성산 개미TV입니다. 조금은 걱정이 되고 무겁게 출발할 수 있는 11월 29일 시장입니다. 현재 시간은 8시 반이고요. 오미크론에 대한 이런 우려감으로 인해서 미국 시장이 크게 무너졌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의 수급에 대해서도 많이 이제 걱정들 하고 조금은 불안하게 출발할 수 있는 시장이 될 것도 같은 느낌도 듭니다. 특히 HLB 그룹주 같은 경우에 추세가 계속 우하향으로 무너져 있어가지고 오늘 좀 반등을 해줬으면 했지만 역시 시장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좀 걱정이 되는 이런 하루가 될 것 같아요. 사실 오미크론에 대한 이 악재가 많이 커지긴 하도 전체적으로 보면 오미크론 변이가 기존 백신으로도 중증 예방 효과가 있다는 이런 기대가 좀 가능하다는 이런 얘기들이 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굉장히 놀래서 이게 미국 시장 같은 경우가 다우산업 2%대, 뭐 S&P 500도 2%대, 다 2%대 가까이 밀려있기 때문에 이런 수급에 기인한 오늘 우리나라 시장만큼도 좀 무겁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 보고요. 물론 그렇지 않고 다행히 이러한 기사들이 잘 돌아가면 좋겠는데 일단 모든 건 시장이 열려봐야 결정될 것 같습니다. 음, 오미크론 변이가 기존 백신으로도 중증 예방 효과가 기대가 가능하다는 얘기가 있죠. 몇몇 이제 전문가 의견 분들의 이제 얘기긴 한데 어쨌거나 기존 백신으로도 가능하고 또 화이자나 모더나 측에서는 최대한 빨리 이 오미크론에 대한 백신을 개발한다고 얘기도 했습니다. 특히 오미크론이 지금 북미까지도 상륙했다는 얘기가 들려요. 오미크론이 북미 지역에도 상륙했고 캐나다에서도 역시 감염자 2명이 나왔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상당히 빠른 속도로 번지고 있는 건 맞죠. 28일 이 캐나다 글로벌 뉴스에 따르면 캐나다 보건당국은 이날 성명을 내고 온타리오주에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5번째 변종인 오미크론의 감염자 2명을 파악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껏 오미크론 감염 사례가 확인된 국가는 최초로 발견된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비롯해 보츠와나, 영국, 독일, 이탈리아, 체코, 오스트리아, 벨기에, 호주, 이스라엘, 홍콩, 네덜란드, 덴마크, 캐나다 등 총 14개국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캐나다에서 이제 오미크론 감염 사례가 보고됨에 따라 같은 북미 지역에 속한 미국에서도 감염자가 나올 수 있다는 전망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이제 노바백스 같은 경우도 역시 화이자 모더나처럼 오미크론에 관련한 이런 백신을 개발하겠다고 좀 선언을 해놓은 상태죠. 같은 제조업 단백질 백신이 이제 베트남의 나노코박스도 자체적으로 긴급 승인이 안 나오고 있어서 더더욱 HLB 주가 하락에 영향을 주고 있는데 이런 베트남 보건부 당국이 이 나노코박스의 수성 지침 추가 자료를 요구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 항상 뉴스나 기사는 참고사항으로 보시는 게 좋고 찌라시 정도로 확인하는 게 좋아요. 아, 저런 뉴스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핀포인트 뉴스의 백청훈 기자님의 출처고요. 잠깐 대충 글을 읽어보면 현재 이 베트남에서는 이 파이자, 모더나, 스푸트니크 V 등 9가지 종의 코로나19 백신을 승인해놓은 상태고 나노코박스, 코비박, ARCT, 154 등의 백신을 자체 개발 중이죠. 그래서 21일 베트남 보건당국이 제1652 BYT K2 ET 이렇게 읽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어쨌거나 이런 공문을 나노젠과 파스테르 연구소 그리고 군의관학교에 보내서 나노코박스 임상 3상 시험에 대한 추가적인 자료를 24일까지 제출하라고 요청했습니다. 11일 전반투원 보건부 차관이 백신의 중간 임상 결과의 안정성과 유효성을 검토하는 수정 지침에 서명한 지 10일 만에, 즉 수정 지침에 서명했다는 얘기죠. 이 판민진 총리가 지금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를 국내에서 생산하는 것이 필수라며 수급을 안정화하고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고 이렇게 판민진 총리가 다수의 언론에서 밝혔고 판민진 총리는 이어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를 생산하기 위해 행정적, 법적 절차를 줄이고 부서 간 긴밀한 공조가 필요하다고 계속 촉구를 해온 상태죠. 이번에 이 전반투원 차관이 서명한 이 수정 지침은 지난 8월 코로나19 백신의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임상 3상 중간 평가만으로도 조건 보고를 받을 수 있다는 것보다 훨씬 자세한 내용을 담았다고 그래요. 가장 지금 발목을 잡고 있는 게 이 보호효과에 관한 부분인데 역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이 보호효과에 관한 부분이고 이번 지침을 통해서 베트남 보건부는 면역 원성 자료에 근거한 보호효과가 백신의 임상 중간 평가 결과가 있을 경우 조건부 허가를 고려할 수 있다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따라서 이번엔 좀 잘 돼서 조건부 허가를 좀 받았으면 하는 이런 개인적인 좀 희망이 있고요. 아무리 좋은 뉴스, 좋은 얘기해도 결국은 주식은 추세를 틀어주지 못하거나 특히 H액을 제일 발목을 잡는 게 결국 공매도 세력들이기 때문에 이런 게 줄기 전까지 그리고 추세에 턴을 해주기 전까지는 아직은 추가로 매수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는 게 좀 나아 보이고요.
얼마 전 HLB 테라피틱스에 대한 좋은 얘기가 있었죠. 이 지금 비즈니스 와치 잠깐 기사를 살펴보면 권미라 기자님의 글인데, 첫 국산 안구 건조증 치료제가 탄생할 수 있는 기대가 뭐 이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국내외 안구 건조증 치료제 시장을 대부분 글로벌 제약기업 제품이 장악하고 있다고 그래요. 다수 국내 기업들이 안구 건조증 치료제를 개발하려고 했는데 치료 효과 입증이 어려워서 임상 단계에서 거의 좌절이 됐죠. 이제 하지만 올해 국내 제약과학 기업들의 안구 건조증 치료제 개발이 속속 진행되면서 첫 국산 안구 건조증 치료제 탄생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얼마 전에 이 HLB 테라피틱스는 지난 25일 미국 식품의약국 FDA에 개발 중인 안구건조증 치료제 RGN-259에 대한 프리미어리 미팅, 이 바이오약품 허가 신청 전 회의를 제출했죠. HLB 테라피틱스는 이제 HB가 이주사했죠. 그래서 지트리비엔트가 HLB 테라피틱스로 사명을 변경한 회사입니다. 이 RGN-259는 미국 바이오 신약 개발 이 리제넥스와 글로벌 공동 개발 계약을 맺고 개발한 제품인데 미국에서 안구 건조증 치료제로 임상 2비 3상을 완료했고 신경영양성 각막염 치료제에 대한 임상 3상은 현재 진행 중이라고 그래요. 미국에서 이 프레비에레이 미팅과 허가 신청을 거쳐 최종 품목 허가를 받을 경우 최초의 국산 안구 건조증 신약이 탄생하게 됩니다. 물론 이거 이제 허가 신청 거쳐 최종 품목 허가를 받을 때 얘기죠. 최종 품목 허가를 좀 받아서 우리나라 국산 안구 건조증 치료제가 나오고 HLB에게도 좋은 영향을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 공매도 부분은 항상 좀 살펴드렸었는데 대차 거래는 당일날 안 나오고 다음날 나오기 때문에 제가 다음날 대차 거래까지 보고 있는데 실제로 대차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진 않는데도 불구하고 예전에 있는 물량으로 공매도가 계속 나오고 있죠. HLB 신규 수량은 33,000주, 상한사량 9,000주로 많지 않아요, 대차 거래가. 그런데도 공매도가 거의 14%대 나와 있고 HLB 생명과학도 이렇게 보시면 대차 거래 자체가 그게 활발하진 않죠. 16,000주 또 상한 수량은 없고 이 정도인데도 불구하고 역시 공매도 비율이 5.16%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제 오늘이 그 미국발 이런 어떤 큰 지수의 출렁임에 의해서 우리나라 시장도 좀 많이 흔들릴 수 있는데 단기적으로 흔들릴 수 있어도 우리나라 지수 차트를 가만히 보면 어차피 떨어져도 꾸준히 굉장히 이게 오랫동안 이게 무너져 있는 것 같아도 결국 꾸준히 잘 올라오는 이런 우상향 차트이기 때문에 너무 이제 단기적으로 흔들릴 때 너무 크게 멘탈이 흔들리지 않는 자 이런 이 투자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오늘 많은 종목들이 크게 조정을 받거나 또는 밀릴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또 모든 종목들이 많이 밀린다고 해서 전체적으로 다 그런 건 아니고 진단키트 관련들이 어제 시장에서 굉장히 좋았죠. 금요일 시장에서도 그 시간에서 많이 올라가 있었는데 오늘 시젠 레지노믹스 출발 예상 가격도 10% 11%대 수젠텍 같은 경우도 거의 3%대 이제 올라가 있고 ST바이오스 4%대 등 이렇게 지금 진단키트 관련주들이 조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이제 진단키트 관련들이 시간에 많이 올라가 있었기 때문에 너무 급히 떠서 높이 올라서 출발한다면 역시 약간은 너무 쫓아가서 하지 않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하지만 이제 뭐 단기 단타로 잘하시거나 이러신 분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기도 하지만 결국은 이 오늘 같은 경우 시장이 올라갔다가 조정받으면 다시 조정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만 조심해서 대응하는 게 가장 좋아 보이고 아침에 말씀드린 대로 이 음압병동 관련해서 사실은 정확히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지만 그래도 다른 주식보다는 이런 음압병동이나 진단키트 이런 종목들은 오히려 조금은 주식하는 사람으로서는 수익을 좀 낼 수 있는 이런 위치에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